이 사람들의 사명선언서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대단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최근에 정관을 바꿨는데 토지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모든 활동들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엄청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농업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농장하면 동물도 키워요. 제가 그래서 도시 텃밭들, 공공 텃밭도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자.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이음 텃밭 같은 경우는 염소하고 닭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거는 이 사람들의 사명선언서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회원도 한번 보실까요? 회원을 한번 보시면 회원들이 구성이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회원 구성들이 쫙 나오는데 뭐 몇 가지 참조해 보실 게 있고,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 및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도시 농장들이 하는 활동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놨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의 고기를 만드십시오. 그럼 요리 프로그램 할 때 그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염소 클럽을 위한 염소책. 그러면 아이들한테 염소 키우는 방법, 염소 젖을 짜는 방법, 먹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 양도 키우니까 양 키워갖고 울 뽑아내는 거 이렇게 있고, 토끼 키우면 토끼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시농부의 신문 가방, 노래집도 있고, 푸드아트 이런 것들 번역해갖고 같이 배우면 좋잖아요. 푸드아트북, 그림책, 공예, 도시농부의 공예, 그럼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정도로 나오냐면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지금 그 책이에요. 이거 번역만 해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파머스 크래프트북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몇 페이지야? 한 22페이지짜리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거를 거의 사진과 그림으로 정말 이쁘게 만든. 그러니까 이것만 참조해봐도 할 수 있는 거 너무 무궁무진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림과 글이 있는 매뉴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좀 번역하시고 여러분에 맞게 골라서,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야. 자료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하면서, 아니 왜 이런 걸 안 하지? 그러니까 텃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작의 공간만으로 생각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농업에 기반한 그런 생활 기술들을 가리키는 공간으로 인식을 좀 해라. 그리고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을 해. 이미 유럽 사회들의 이제 텃밭들, 도시 농장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에서 농업을 할 때는 우리 그냥 농사가 좋아요, 텃밭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좋은 먹거리가 좋아, 이런 거에만 멈춰 갖고는 안 된다. 뭐냐면 기후 변화의 시대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대한 회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텃밭을 기반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별거 아니거든요.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사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킴포크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텃밭 가꾸고 같이 밥 먹고 뭐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고 가능하면 단순한 삶을 사는 방식, 이게 포틀랜드의 킴포크 스타일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히피 스타일, 그럼 또 히피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욜로족 뭐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시 속에서 텃밭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면요, 일단은 텃밭에 오는 사람은 맨날 출근해요. 텃밭에서 가서 같이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의도 하고, 거기서 수다 떨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집에 와요.
뭐 이런 게 그냥 아예 삶의 그냥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텃밭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뭘로 할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텃밭 패션 있는 거 아세요? 텃밭 패션이 있어요. 일단은 복장이 세련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몸빼 스타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요즘에는 텃밭에 있는 텃밭 도구들도 막 이렇게 간지 나는 거, 예, 간지나게 예, 이런 거 그런 것들 쓴단 말이에요. 모자부터 이 텃밭 패션이 있어요. 먹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텃밭 생활자로서 어떤 요리와 먹는 걸 제한할 거냐? 우리는 텃밭 생활자로서 어떤 빵을 제한할 거냐? 우리 텃밭 생활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상적 패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 이 사람 텃밭 생활자다. 이거 보여. 옷을 보면 알아요. 일단 작업하기 편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 멋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텃밭 생활자들끼리 공유하는 비누가 또 달라요. 우리 요즘에 텃밭 생활자 중에서 그 비누를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비누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 허브 막 잔뜩 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품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제안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꼭 참조해 보시고 하나 더. 또 하나는 이게 루럴 스킬이라고 하는 일종의 영국의 사이트예요. Heritage Craft and Rural Skills. 그러니까 농촌에 기반한 기술들은 다 공예고 지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바구니 짜기도 있고 직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허브로 약 만들기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루럴 스킬스 사이트도 이거 자동 번역해 놓으면은 보실 수 있고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헤리티지가 전통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보면 워크숍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워크숍 하지? 이렇게 참조해 보는 거. 빵 만드는 워크숍도 있네. 그렇죠? 다양한 워크숍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거잖아요. 먹고 사고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죽겠네. 이게 더 로드하면 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저기 그 cityfarm.org에서 뭐 하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그 루럴 스킬, 농촌에 기반한 기술들을 뭐를 하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텃밭의 활동들을 풍요롭게 하시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재밌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텃밭 아까 소개하면서 우리는 엽채류만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허브와 꽃이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맨맨 도는 게 있어. 하나는 약초 텃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할 자신은 없는데 약초에 꽂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허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초 꽃밭 텃밭을 하는 사람을 조직해서 그 사람을 좀 돕고 이렇게 그 격려하면 또 그 모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저기 도시농장도 보면 도시 과수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 우리가 도시 텃밭에 과수를 안 심어?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80% 90%가 땅이 없어요. 마당이 없는 집에 살아요. 80년대만 해도 오히려 거꾸로였거든요. 80%가 마당 있는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80% 이상이 마당 없는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과수를 심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고요. 정원, 허브밭, 꽃밭, 과수원, 그다음에 야경 텃밭 이런 식으로 조금, 그다음에 실용 텃밭. 저희는 텃밭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실용 작물을 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화, 그다음에 아마, 캐나프,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는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고리버들 같은 경우는 그 바구니 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골풀부터 해서 이런 바구니를 짤 수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다음에 하늘 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구니를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용작물도 심어봐라.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경관작물은 진짜 경관을 좋게 하는 거죠. 뭐 그거는 화해랑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텃밭에 다양한 풍경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텃밭 자체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는 공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뭐 공유 주방, 그다음에 공유 작업장,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장, 뭐 쉼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디자인하고 이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예. 자, 또 그 이제 질문들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이제 생각해 왔던 것들 뭐 제 의견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버들 그다음에 이제 골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댕댕이 덩굴로 바구니 짠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아니요. 그거 댕댕이 덩굴 괜찮아요. 칡덩굴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야생 딸기 줄기가 가시가 있긴 한데 마르면은 굉장히 또 잘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야생 딸기 줄기를 갖고 만든 덩굴은 아닌데 그건 관목이거든요. 그것도 바구니 짠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파주에 생태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짜신 거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실용작물들을 키우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공예 활동들을 벌일 수 있죠. 보통 말린 다음에 삶는 경우도 있지만 안 삶고 그냥 물에 적셔 갖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바구니 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삶으면 더 오래 가겠죠. 저희의 고민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자면 재미난 부분인데 어떤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연 발효빵을 배우고 싶다. 물론 여기가 물론 이제 여기도 가르칠 실력도 되고 일상에서 빵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 분들이. 그런데 누구 선생님한테 천연 발효빵을 배워야 되겠다. 뭐 원데이 클래스로 막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 비용이 막 배우는 비용. 배우는 비용이 하루인데 막 4~5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또 반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지점에서 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강점이 뭐고 또 우리는 이런 일상이나 문화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외부에서 이제 워크숍 제안이 가끔 들어와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소규모로. 그러면 저희 일상을 보여주면 저희 마을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이 팀의 기본적인 실력 당연히 있지만 그거보다 이 외부적인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좀 우리의 값어치를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이런 시장들을 개척해야 되는지 참 고민일 때가 우선은 제가 옛날 광고회사 광고회사 이사였거든요. 광고를 잘 알아요. 마케팅도 그리고 패션회사 마케팅 담당 이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주 매일 빵을 굽는 사람만큼 여러분이 빵을 팔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 빵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뜨문뜨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에요. 그 수익을 나눠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인정하자. 그럼 우리 전략은 뭐냐?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러니까 빵을 판매하는 것은 그냥 깔고 가는데 이 과정을 그냥 즐기는 거죠. 즐기면서 약간의 수익들을 얻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는 교육일 수 있어요. 교육 활동이 이제 제일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아무한테도 제가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혼자 해갖고 상당한 그래도 지금은 뭐 뭘 한다 그러면 뭐 공간도 그렇고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받고 하죠. 받고 하는 편인데 그게 여러분들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부해야죠. 뭐 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물론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또 노하우들이 있긴 한데 그거 이상으로 세상엔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외국 서적도 많고 그 다음에 국내 서적도 많고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죠. 책만 읽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의 교육의 비용들, 교육을 통한 수익도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공부하시는 공부 안 해놓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무진장 공부해요. 무진장 공부하는 편이고 몇 년씩 공부하고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행을 제가 매일 하는 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성은 훨씬 높아요. 이게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명성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성을 팔을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똑같이 빵만 잘 만들어갖고 명성 안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빵개 들어갔으면 저는 이름 내놓지도 못해요. 제가 빵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빵개는 경쟁이 엄청 심한데 그리고 잘한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빵만 잘 만들었고 여러분의 명성을 만들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빵 플러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남 장흥에 빵을 만드는 잼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화가였어요. 화가이고 화가라기보다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계속 권유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이 장흥은 시장이 좁아. 그 귀농했던 사람 중에 빵 만든 사람 많았어. 서로 경쟁해. 좁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다른 거 교육을 잘하는 게 좋겠네. 뭐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풀렸어요. 그 양반은 교육을 풀렸고 열심히 이 교육 일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실행하지는 않았는데 화가잖아. 그림을 잘 그리잖아. 그럼 당신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 빵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 못 할 텐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초나 이런 걸 좀 활용해 갖고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황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 던져야 돼요. 첫 번째 그냥 제가 언뜻 느끼는 건 텃밭 생활자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에서만 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거는 일반 빵집에서 못 하거든요. 잠깐은 흉내 낼 수 있는데 못 해요. 근데 저희 텃밭에 계신 분들이 빵들하고 섞어갖고 뭔가 요리 만드는 거 보면 정말 다채로워. 꽃도 많고 막 뭐가 섞이고 허브가 들어가고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보기부터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강점일 거다.
그러니까 그 텃밭 생활자로서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거는 일반 빵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인간은 이야기의 동물이거든요. 이야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인데 물건만 팔아 갖고는요, 차별성 구하기 힘들어요. 아, 뭐 잘 만드신 분이 만든 빵은 맛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 빵이 그 빵이긴 해요. 좋은 건 딱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요. 그냥 그 빵,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이 정도거든요. 그 차별성을 그렇게 찾기가 그 쉽지는, 저로서는 그 미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저로서 예, 저 저로서는 구분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워린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면 돼요.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야기들, 히스토리들, 그다음에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잘 빵과 함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지 않은 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쟁력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만큼 맛있어. 발효 빵계가 경쟁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발효종을 썼냐 안 썼냐. 그러다가 우리 밀을 썼냐 안 썼냐. 우리 밀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밀을 썼냐 안 썼냐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좀 가니까 뭐를 하냐면, 제가 몰라도 분석은 잘하거든요. 마케팅에 이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제분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제분기들을, 맷돌 있는 제분기를 쓰면서 바로 도정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뭐 누구의 레시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차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효종 요즘에 다 하잖아. 밀가루 다 사갖고 하잖아. 그건 이제 돈 때문에, 이 비용 문제, 빵만으로 경쟁하는 사람은 비용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별화를 뭐로 할 거냐? 그러면은 어쨌든 이야기로 해라.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 텃밭에서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분기는 좀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예. 우리나라는 아니요, 재분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맷돌 갖다가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사도 되고요. 안 만들면 사도 되고. 그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맷돌하고 모타 다른 것들 팔거든요. 비싼 건 1,000만 원. 예, 예, 조그만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차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빵의 이름도 이제 붙여도 좋고,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빵과 관련된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빵과 관련된 요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빵과 관련된 빵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빵과 관련된 도구들을 직접 만드는 워크숍과 연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빵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담는 그릇, 빵을 보관하는 통, 뭐 빵을 담는 바구니, 빵을 자르는 칼, 뭐 이런 거, 나무 칼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빵과 관련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요거는 요 정도 답변을 드리는, 그 장은 몰라요. 저도 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빵 만들어서 빵을 이제 주문하고 찾으러 왔을 때 광목으로 만들든지 하여튼 주변으로 빵 담는 그 종이봉투 말고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빵 보자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에 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빵 보자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만드는 워크숍을 하고 자기만의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약간의 뭔가 혜택을 준다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아요. 요거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에 어린 정원님이 그 빵 만드는 워크숍을 할 때 맨 끝에 이제 빵 끝 테이블이라는 걸 했는데 그 빵 끝 테이블에 이제 다양한 그 빵들이 나오고 거기에 빵 반찬이 나와요. 빵 반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치즈나 버터나 뭐 이런 거, 페스토 이런 거 발라 먹는 게 이제 다인데 거기에는 이제 빵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서 충분한 빵 반찬을 만드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공심채 많이 나오니까 공심채를 볶아서 여기 뭐 땅콩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 빵과 곁들여서 이렇게 먹을 때 굉장히 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빵 반찬으로 만들어서 병조림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즉석에서 이렇게 하고 그 관련 레시피를 북으로 만들어서 같이 그 얘기하니까 저희가 월인정원님의 그 빵 워크숍하고 벽난로식 화덕 만드는 워크숍 두 개를 결합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벽난로나 화덕 만들 땐 주로 남자들이 오거든요. 남자들은 하다 보면 맨날 가서 담배 피고 아이 지저분해 막 시커멓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화덕 만들 동안 그 남자 요리사도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그 빵 워크숍을 하고 빵끝 만찬을 같이 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게 딱 섞이는 순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하고 할 때도 그 끝마무리를 의식을 넣어라. 그러니까 의례죠, 의례. 무언가 그 교육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 경험으로 만드는 의례와 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때 빵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보자기로 빵 보자기 아니면은 바구니 만들기 뭐 이런 전혀 다른 분야가 이렇게 딱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그거는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색다른 경험들, 새로운 경험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워크숍들은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우리가 요리 작단이에요 원래 제철. 네. 제철 요리를 하는 그런 거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방향을 그것도 좋죠. 해야 돼요. 예, 그쪽도 같이 그렇게 하셔도 좋은 거고 음식이야 뭐 정말 새로운 음식들 나올 때마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꾸러미까지는 힘들겠지 텃밭에서. 빵을 이제 구워서 빵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약간 밀키트 그러니까 그 제철에서 나는 그것과 이제 레시피를 같이 제공을 한다든가. 네. 최근에 일본부터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가 음식 문화가 굉장히 글로벌화됐거든요. 일본의 영향 상당히 받고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받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영향을 좀 덜 받은 게 중국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음식 영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 할 때 그냥 우리나라 음식 이렇게만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어차피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는 제철 음식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그 작가하고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선물로 자기 지역의 지도를 그린 책들을 주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그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들 사진이 쫙 있어요.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하고 이걸 너무 잘 만들어서 책을 그거 보면서 얘네들은 정말 이거 잘한다. 중국에 갈 때마다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자료들 수집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일단 초점은 우리나라 음식 이제는 글로벌화돼 있다 음식 문화도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약간 그래도 많이 연구하지 못하고 그런 게 중국 음식이 생각보다 좋은 게 많은데도 갖고 오지 못한 게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결합시켜 보시. 네? 튀기는 게 많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동남아시아 음식도 베트남 쌀국수만 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조금 구하거나 책을 구해서 연구하시면서 하셔야지 오히려 차별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정 기술하면서 왜 이걸 안 하지? 나한테는 내가 손대기에는 아직까지는 벅찬데 제 관심사가 다른 분야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저장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염장, 냉장, 발효, 통조림, 절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훈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건조, 그러니까 오일에 담가두는 것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이게 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냉장고가 등장하기 이전에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의 특성은 저장하는 순간 풍미가 생겨요. 그거 자체가 요리예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 저장하는 순간 새로운 맛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저장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하몽 배우려고 하루에 50만 원씩 내고 가요. 된장 배우려고요. 하루 몇십만 원씩 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도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전 세계의 전통적인 음식의 보관법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각 텃밭에서 실험을 좀 해봐라. 그러면 그것 자체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기록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자꾸 익혀가고 공부하고. 근데 왜 이거 안 하지? 이거는 하면 할수록 다 쉽게 말해서 그거 자체는 교육 수요도 높고 그거 자체가 요리가 되고 배우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컨텐츠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텃밭은 일단 노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 디미방부터 해갖고 그 뭐죠? 정조지 거기도 이제 나오는 것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씩 복원하면서 그걸로 자기 마케팅 막 하거든요. 우리는 정조지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 많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조림하는 방법 제대로 아는 사람 많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놓치고 있는 거죠. 어저께는 얘기하다 보니까 태국인가 동남아시아에 막 그냥 바로 젓갈 같은 거 넣고 레몬즙 넣고 식초 같은 거 넣고 설탕 넣고 하는 뭐죠? 템프라 남플라 소스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부터 그럼. 하여튼 얼추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음식이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다. 고로 글로벌화된 음식이나 음식 보관법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컨텐츠로 해서 내놓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거 놓치는 거예요. 다 돈 주고 배우라고 하면서 왜 그걸 본인들이 할 생각을 안 하지? 책들은 넘치는데 인터넷 지금 다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번역돼 주잖아. 그게 바로 이번 원 선생님 만나는 의도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주변에 펌프질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갖고 펌프질해갖고 이재관 선생님도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진짜 바구니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부럽다고. 우리 바구니가 대나무가 없어갖고 그래 니네는 대나무 하면 우리는 고리버들로 한다 뭐 이렇게. 저 나중에 진짜
버들밭 하나 만들었고 프랑스는 바구니 학교도 있는 거 아세요? 아니 골풀도 있고 뭐 하여튼 바구니 짜는 종류가 쐐기풀은 나 쐐기풀 만지기 싫어요. 너무 아파.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선생님,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을 오래 만들었고 구성원 간의 역할도 되게 다르고 상황도 조금 달라요. 저희가 똑같이 협동조합 땡 해서 n분의 1 역할을 맡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면 아니면 관계적인 면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게 되게 숙제이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숙제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시간 여건상 아니면 또 재능 여건상도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풀어나가. 그러니까 많은 모임들을 보셨고 그 모임들의 뭐라 그래 흥망성쇠랄까 아니면 희노애락이랄까 뭐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협동조합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거부터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협동조합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비만 내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도 아니다. 그 주식회사는 주주가 돈만 내고 일을 안 하는 주주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봤어요. 저도 협동조합 만들 때 시민단체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상처도 받고 막 그렇게 돼요. 한 발만 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태리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협동조합은요. 그냥 동업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근데 회사인데 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곧 주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 안 하는 협동조합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한 만큼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의 조건 때문에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했으면 적게 가져가는 거고 많이 했으면 많이 배분해야 되고 수익의 배분도 다른 문제예요. 조합원으로서 수익의 배분은 n분이잖아요. 근데 일한 노동자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조합원, 하나는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일하는 노동자.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로 일할 때는 노동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일 안 하면 적게 가져가야지. 근데 조합원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n분하는 거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인식이 없다니까. 그냥 조합원 인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한 시간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건지를 정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할 때 자재를 사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한쪽에서 누군가 회계 담당해서 관리를 해야죠. 그건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결사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서 사실 외국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보면요. 그냥 2명, 5명짜리 협동조합, 3명짜리 협동조합 진짜 다 이래요. 우리는 근데 초기에 전환기술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일을 안 하는 조합원이 80%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임금 격차도 그래서 냉정하게 기업처럼 거기도 임금 격차가 있는데 크지는 않죠. 일반 주식회사처럼 크지 않고 뭐 3배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역할이 크거나 그러면은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럼 무조건 망한다.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노동자, 조합원 둘 합치고 조합원은 나 거기 조합원 되고 싶어. 근데 난 일은 못해. 그러면 땡큐. 땡큐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후원비만 내시고 거기까지 의사결정 이런 거 관여하지 마시고 배분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러면 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섞여버리는 순간 이상해져요. 쟤는 일도 안 했는데 배분만 계속 받아가.
그건 주주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나 하면 기본적으로 동업자들이 사업하면요 못해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단위씩 내놓잖아요. 출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하면요 많아봤자 100만 원, 보통 10만 원 내. 그거 하지 마. 안 해. 그거는 그냥 놀겠다는 얘기지. 저기 사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사업체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사업체답게 투자할 때 1,000만 원을 냈든지 2천만 원을 냈든지 돈 낸 만큼 관심 가게 돼 있어요. 나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 비워. 그리고 협동조합 꼬리 때 그냥 우리 협동조합 형태를 가진 그냥 시민단체나 동호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제일 망하는 지름길이야.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협동조합의 형태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뭐 영리 협동조합도 있고 비영리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의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긴 한데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사업체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와 주주가 같이 동일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10만 원 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요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사업체가 되고 사업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마음속에 우리는 그냥 노는 거구나. 제가 보기엔 노는 거예요. 솔직하게 노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동호회, 우린 동호회다. 그러니까 놀면서 약간 돈도 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눈높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솔직하게 제가 냉정하게 하면 그냥 여러분 동호회 하겠다는 거예요. 동호회, 즐기는 동호회.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벌면서 용돈 생기면 좋고 그런 거지. 커리어도 살짝 생기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든지 하려면은 투자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만큼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안 하고 뭘 얻겠다면 저기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저희가 그랬다가 쫄딱 망했어.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 그런데 많아요.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졌다가 거의 90% 이상 문 닫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 하려면 논의해야지 시간 투자해야지 아무래도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 투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네, 요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기 객관화 필요합니다. 일 안 하는 조합은 있으면 그거는 좀 저는 향후에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전환을 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 일이 아니라 마인드 자체. 네, 주로 일하시는 분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조합원으로 하면 안 되고요. 후원회원으로 해요. 부분 참여로 예비 조합원 뭐 이 정도만 해놓고 부분 참여.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의결권 가지면 안 돼요. 부분 참여하면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는 주말. 후원회를 해서 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의결권을 가지거나 배분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회계 담당자예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계 담당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규율을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일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와주시면 그거는 인건비를 그 비용만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참여를 주로 다른 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 배분도 해달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때부터 마음에서 갈등이 인간이 별거 없어요. 나 일 많이 했는데 일 안 한 놈이 가져가잖아요. 배 아프고 싫어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정하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일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민님이 하신 이런 어떤 일종의 그림자 운동 뒤에서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뒤에서 이 조직을 여러 가지 회계, 총무, 관리, 전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도 서로 이렇게 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느 비율로 인정해 줄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없다니까요. 그냥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거냐? 돈으로. 저희는 과정을 보건데 요즘 이제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수동 요리 담당이 어떤 일의 진행 방향성도 문제지만 일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는 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고 그룹경영체라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 또 컨설팅을 받고 해서 협동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의 얘기겠죠. 동기부여, 당연히 어떤 동기부여가 자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되게 크다는 거를 계속 느껴봐요. 그렇게 하니까 동력이 부족하고 일의 진행이나 일에 대한 정확한 명확성이 부정확하니까 어떤 지금 한 6개월 이렇게 상반기 지내봤는데 계속 뭔가가 일을 포인트를 못 잡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좀 계속 이제 약간 좀 갈증이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에 있는 곳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일단은 현실을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표치 눈높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그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높지 않으면 높지 않은 상태로 오래 가면 돼요. 즐기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대로 된 협동조합으로 되려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비영리는 그것도 수익을 창출해야지 유지되는 거예요. 축척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우리 객관적 조건에서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거 정도야. 이거를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상 하다 보면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같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모이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협동조합을 해보니까 삶의 조건이 일단 달라. 직장 가야 되는 사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 나는 이건 그냥 놀듯이 해도 상관없는 사람 다 다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해야 돼. 저희는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이후로는 저희도 저희 살레탑바 나중에는 협동조합이나 조직 같은 걸로 가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3년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조건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열정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걸로 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론이 뭐냐면 조직을 만들기 전에 함께 일해보자. 그러니까
아니 같이 일해 갖고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데 뭘 만들기부터 한다?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삶의 조건들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사, 그다음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처음에는 내 의도가 가면 배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분은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고 지금 이런 조건이야. 근데 이건 잘해.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서로 이해도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우리는 몇 년 지나가고 딱 하잖아요. 훨씬 더 탄탄해요. 훨씬 더 탄탄하고 신뢰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만드신 김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눈높이를 살짝 낮추고 한 3년 동안 서로의 조건과 상황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기세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천천히 더듬어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 지금은 여러분이 뭘 목표로 하는지가 포인트죠. 즐기는 게 목표면 열심히 즐기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삶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텃밭도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도 또 다들 그래도 지금까지 온 이유는 옛날 같으면 저 욕심 부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진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텃밭은 직장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한테도 강제 안 하고 나도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혹시 하시다가 진짜 선수의 조언을 필요로 하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택시 협동조합도 진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그 컨설팅했던 전문가가 또 있거든요. 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아주 세심하게 회계적인 측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수익이 좀 나왔나요? 수익이 간헐적 수익이라는 다 같이 나눠서 배분한 거는 4만 원씩. 아니. 거기가 여기까지. 네. 유튜브 촬영 한번 했었고 유튜브 촬영하는 감사비하고 저희가 케이터링 금융연수원이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통 보리수단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배정하고 1인 케이터링 2만 원씩 받아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고 아직 사업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한 게 없어요. 워크숍으로 외부에서 의뢰가 오면은 진행됐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그냥 여러분의 성격을 예비 창업 협동조합 이 정도 성격으로 갖고 그래서 다양한 그거를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나만 잘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냐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스타는 약간 휘발성이 있어갖고 SNS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했던 거가 딱딱 요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지나가면 홈페이지가 안 되면 당장 홈페이지 만들지 마시고 블로그나 카페나 그거는 남들이 막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누구든지 딱 들어와서 옛날 10년 전 했던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메뉴도 있고. 예. SNS는 저도 하지만 그건 날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협동조합으로 한다면 그냥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나 메뉴가 정리된 블로그나 카페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감자 몇 봉 하셨어요. 그건 똑같은 3일로 되어 있는 감자를 몇 봉 하셨는데 그 수강생분들이 한 봉 와서 3일 강의 받고 그리고 끝나고 그 후에 그분들에게 계속 연결하면서 또 다른 이런 거 있거나 지금 하고 끝나고 그 상태로 하도 끝나는 거 그걸 앞으로
연장해서 학생을 활성해서 하고 가져갈 싶으면 수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인스타 말고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필요한지 그 블로그 같은 거 필요한지 카페에서 어떤 방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지. 일단은 SNS는 여러분 SNS의 특징은 빠르게 홍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고객 관리가 안 돼요. 고객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요. 근데 블로그나 카페는 블로그도 고객 데이터가 확보 안 돼요. 카페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페를 권해요. 카페 기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주고 만들려면 그거 비싸거든요. 카페를 디자인을 잘 해갖고요. 메뉴 잘 해놓고 사람들한테 회원 가입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간의 권한의 제한을 줘서 그래도 소통하게 하면 회원들한테 다 발송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적정기술적으로 그래도 알려진 이유는 제가 운영하는 흑부대 생활기술 네트워크가 거의 1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회원만 48,000명이에요. 저는 지금 거의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다 홍보 채널이에요, 저한테. 여기 48,000명의 명단이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달라요. 저희가 이제 조금 차별화 때문에 어떤지 좀 더 여쭤보는 건데 블로그는 어쨌든 이야기를 조금 담을 수 있는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은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차후에 인스타를 먼저 이제 개설을 좀 편리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해놨는데 저희가 텃밭 생활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가 조금 시작할 때는 맞지 않나. 네. 지금 카페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지. 블로그는 고객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군요. 저희한테 지금 고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럴 경우에 시작을 어떤 그거는 뭐 일단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만들면 그 나중에 없애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가 저는 나은 것 같은데. 카페도 저기 어떻게 요즘에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예, 특성이 달라요. 뭐 여러 개 있으면 블로그까지 하셔도 되고. 지금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대만 이 작가도 제가 이제 불러갖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분은 예술 하시는 분인데 시티 효모라고 돼 있어요. 도시 효모, 시티 이스트, cityeast.com인데 제가 추천을 이 사람 활동이 너무 좋아갖고 국내 소개하다가 광주인가 전주인가 어디서 했을 때 불러서 같이 그 워크숍인가 하여튼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강사로 제가 광주였구나. 강사로 불렀는데 음식만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대만 분인데 보시면 제가 이 활동들을 너무 이쁘게 잘 소개를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뭐 문화예술 디자인 다 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웹사이트만 보면 난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일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워낙 많은 걸 했는데 뭐 타이동 식품교육제한연구소 뭐 그래갖고 뭐 뭘 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쭉 사진들하고 이야기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 했던 프로젝트를 너무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차피 이미지의 시대거든요. 이미지의 시대고 스토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홈페이지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고객 관리는 안 되긴 하는데 홈페이지 만들고 관리하는 건 비용이 드니까 제가 그래서 카페를 하라는 거예요. 카페나 블로그나 안 되면 블로그만이라도. 그래서 자기 내용들을 SNS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SNS는 분명히 SNS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근데 그걸 정제해서 이렇게 시티스타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지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누굴 고객으로 대상해서 했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별별 활동을 다 하네, 재밌네,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목화학교에서 오는 거의 90%의 전화는 홈페이지에 저도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최대한의 교육 영역들은 실어놔요. 후기와 웹자분들은 그것만 보고도 이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교육을 해나 어떤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겠다. 단순히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멤버십을 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메일 구독 신청하기 버튼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SNS는 어떤 빵 강좌 홍보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홍보해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데이터 고객들이 있으면 여기 먹고 들어가고 또 추가해서 SNS로 홍보하는 거라 아예 차원이. 근데 요거 하나 재밌는 건데요. 친자 시장이 뭐냐면 이게 하나 잠깐 볼까요?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로 이게 뭐냐면 시장에 가면 일단 다양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죠. 식자재에 대한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옛날 한근, 한양 뭐 이런 식으로 도량형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학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세요. 잠깐만 8분짜리인데. 时代古迹的一间市场， 만약에 여러분이 超过 하시려면 40 나중에 年以 영상 上有32家，从食物到百货到生活，各式各样应有尽有。 SNS는 到底市场可以带给人们什么样的想象？它可以对于这个地方，这整个万华区域有什么样的影响？ 제가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하려면 举 저는 办了 이 亲子市 사이트를 场周 만들고 ，目的就是怎么长出来的，这是很 이 重 정도만 要 볼까요? 的。 나중에 每一间 어쨌든 都是很棒的一个教室，每一间老板都可以当小朋友的一个导师。 시티이스트는 亲子市场 아이디어가 周就把 굉장히 教师 많아요. 的观念带进。 시티이스트가 도시호모 그 cityeast.com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올릴 때 서로 봐주면서 그러니까 그날의 활동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그리고 올리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올리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리는 거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도 있어 보이잖아요. 네. 나오가 잘해요. 나오가 되게 잘해.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대표 그 SNS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서로 봐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날 이날 했던 거랑 전날 했던 거 별 차이 없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보면 어쨌든 포스터들도 되게 이뻐요. 그 웹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쁘고 그러니까 하여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공예술 디자인 쪽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다양하게 합니다. 뭐 놀이터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음식 프로젝트도 하고 뭐 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에 아구아추라고 치시면 돼. AGUA 여성이 대표예요. 네, CHOU